그렇게 안 한다. 얘 또라이야. 뭘 나한테 11원 걸려 나. 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로 구속돼 있는 윤중천 씨의 수첩에 다이어리에 윤석열 검찰총장 이름이 있었다는 한겨레 신문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요. 검찰은 펄쩍 뛰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양 진영이 벌컥 뒤집어졌습니다.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들께도 여쭤봤는데 의견을 여쭤봤고요. 저희는 팩트 중심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한겨레 21이 취재를 했고 한겨레가 오늘 아침에 일면 받아가지고 탑으로 보도했습니다. 윤중천의 수첩이나 이제 그 조사했던 게 2013년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압수한 다이어리 또 명함에서 예. 윤석열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한겨레 21 보도에 따르면 3명 이상의 사람의 진술을 들었고 그 3명 이상의 사람은 윤중천에 관련된 진술 보고서를 봤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 내용에 보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죠.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중천의 접대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대검찰청 검찰 과거 진상조사단에 조사를 했고 네. 그걸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넘겼지만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덮었다. 그게 검찰총장으로 당시 유력하게 논의가 되고 있었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연도별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성접대 의혹은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있었던 것 같고요. 원주의 한 별장이죠. 윤중천의 별장에서요. 네. 이거는 지금 올해만 나와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김학의 차관이 박근혜 정부와 함께 임명되면서 2013년에 이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져서 그때 검찰 조사할 때. 그때 그 김학의를 조사할 때 윤석열의 이름이 있었다. 이게 그렇죠.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올해 과거사 대검의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고 덮어버렸다라는 게 그렇죠. 이제 한겨레 신문의 주장입니다. 그걸 네. 3명 이상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몇 명이라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서 3명 이상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했다라고 주장을 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검찰이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 검찰총장으로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검찰의 내부의 어떤 나쁜 점 이런 네. 점들을 들춰내기 싫은 검찰의 의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중천도 김학의 전 차관도 구속돼 네. 있죠? 네, 올해 네. 5월 16일에 김학의 전 차관 구속됐고요. 윤중천 씨도 5월 22일 날 구속이 돼 있으니까 지금 양자 다 모두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사안 그 기사의 핵심은 보니까 실제로 접대가 있었는지 여부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접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못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네. 근데 이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덮었다. 그 조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성접대도 아니고 접대라고 한겨레 신문은 보도했는데 잠시 후에 여쭤보지만 검찰 쪽에서는 접대란 말도 나오지 않고 네. 보고서도 아니고 면담 진술서도 아니고 면담 보고서 예. 파견 검사에 그죠? 맞습니다. 거기에도 성접대, 접대 이런 말조차 없었다. 이름만 적혀 있었다. 근데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여쭤보고요. 자, 직접 보도한 취재한 한겨레 21의 허 기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013년도 당시에 검찰과 경찰로부터 확보돼 있던 자료, 이 자료 안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윤중천이 이러저러하다, 차례 접대를 했다, 별장에서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성접대를 받았느냐라는 진술에서 성이란 단어는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법무부의 과거사위원회에 일단 넘겼고 거기서 이제 검찰에 넘긴 것으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덮었다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 객관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 윤 총장과 관련 당시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요. 별다른 조사 없이 넘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2013년에 보고서를 받았을 텐데 한겨레 신문 주장은 맞습니다. 올해 이제 윤석열 그때는 이제 중앙지검장이었죠. 중앙지검장이었죠. 네, 7월인가 검찰총장이 되니까요. 왜 이걸 덮어버렸냐 하는 거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이 주제 제목이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대충 살지 않았다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조금 전에 이 기자 허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네. 하어영 기자. 하어영 기자. 네. 네, 일단 별장 그 아마도 이게 원주에 있는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던 취지의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그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뭐 언론을 통해서 이걸 밝힌 게 아니라 이제 대검 간부들과 여러 명 있는 자리에서 20년 전에 다른 일로 원주를 한번 가본 적이 있지. 그러니까 이 접대와 관련은 뭐 다 떠나서 원주라는 곳 자체에 가본 적이 없다라고 지금 굉장히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해서 제일 이 문제를 잘 알 것 같은 사람이 여환섭 대구지검장 네, 맞습니다. 당시에 2013년에 조사단장 단장이었죠. 네. 여지검장은 뭐라고 합니까? 여지검장은 사실 관련된 내용이 나온 게 오늘 없었다는 공교롭게도 취지예요. 대구지검 국감을 국감입니다. 하면서 네. 이야기를 하던 걸 제가 보다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내용이 전혀 없었고 윤주정 씨가 뭐 지금 윤 총장을 알고 있었다 뭐 이런 걸 확인할 것들도 없었고 그런 내용 자체가 전혀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도 역시 지금 진실 공방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어쨌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3년에 수사할 때 수사팀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윤중천 씨한테 지금 질의를 했던 걸로 지금 일단 기자의 얘기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내용 자체가 지금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정치권에서는 이걸 먼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여환섭 대구지검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다른 게 수첩, 다이어리, 명함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사 이게 일단 한겨레 신문하고 달라요. 그렇죠. 네, 완전히 다릅니다. 한겨레 네. 신문에서는 이름이 나왔는데 덮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여 단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시에 1000여 명 정도의 이름이 적혀 있는 휴대전화 목록을 다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함첩 같은 게 있잖아요. 명함을 모아놓은. 쉽게 말해서 윤중천의 핸드폰 번호에 그 번호에 윤석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여 명이라는 명단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도 윤 총장에 대한 이름이 없었고 일부 언론은 또 명함은 발견됐다 이렇게 보도하는 언론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아니라고 보도하는 언론도 있기 때문에 이건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명함 정도는 발견됐다고 하는 언론도 보도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거 자체가 접대를 받았냐 안 받았냐를 증명해낼 수 있는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수사 관계자들 당시에 조사를 했던 조사단에서는 윤중천과 윤 총장 사이에는 특별히 관계가 없다. 그리고 언급된 게 없다라고 지금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두 분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때 이제 파견 검사가 가서 해온 진술서가 아니고 면담 보고서에 윤석열 검사 이름이 2번 나와서 뭐 휴대폰이나 수첩에 이런 데는 전혀 없었고요.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윤중천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윤석열을 모르고 그런 진술을 한 적도 없다고 한 게 다다. 네,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물론 뭐 접대 이런 이야기조차 아예 없었고 이름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고 온통 지금 그 이야기밖에 없는데 포털에는 그러면 그 압수한 수첩이라든지 그거 아직도 검찰에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이어리라든지. 그렇죠. 검찰이 지금이라도 확인해 볼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확인해 볼 수 물론 있을 뭐 거라고 이게 기소가 되거나 내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오늘 아침에 박지원 의원도 본인이 박지원 의원은 지난번에 그 잘 아신 것처럼 그 박영선 장관 청문회 때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한번 그 얘기하면서 본인이 이제 영상을 입수했다고 영상 안에는 본인은 본 적이 없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영상 안에는 들어있지 않다고 분명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0여 명의 번호가 저장된 휴대전화나 아니면 명함처럼 이런 것들은 이미 검찰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충분히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 3명 이상의 사람한테 취재원을 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한겨레 21에서는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밝힐 수 없다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고요. 그분들이 만약의 경우에 그분들이 본인의 신명을 공개
공개하고서 나와서 증언을 하거나 진술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분을 밝혀내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네. 이런 생각은 그러니까 듭니다. 지금 오늘 그 기사를 쭉 읽어보면 사실 구체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정도의 내용으로 기사가 구성되지는 않았는데 일단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여기서 네. 기사가 끝은 아닐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들거든요. 아, 취재 기자가 속보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셔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이런 내용의 증거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한 사람, 그 뭐 3인 이상의 관계자라고 하니까요. 네. 그다음에 그 안에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려면 윤중천 씨가 만약에 뭐 접대라는 사실이 있다고 했는데 덮었다면 그 구체적인 시기, 접대 내용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그게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 지금 자료 자체가 없다고 하는 입장이니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게 지금 현재 나온 기사만으로는 네. 이것만 가지고 윤석열 총장의 뭐 어떤 혐의가 있다, 어떤 의혹이 있다라고 또 생각하기는 좀 단정적으로 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뭐 2006년, 7년 이럴 때 만약에 그 별장에서 그냥 접대를 받았다면 뭐 가서 밥을 먹었는지 술을 마셨는지 모르지만 그게 무슨 혐의가 될 것 같지는 않고 한겨레 신문 그렇죠. 보도는 그것을 이제 도덕적인 네, 이런 공소시효 이야기를 다 하고 끝났고요. 보도를 보면 첫 문장에 윤중천 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 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추가 조사 없이 딱 여기까지만 나온 네, 거예요. 그렇죠. 네, 별장에 갔다. 근데 그 진술을 했는지도 지금 네. 대검과 지금 이 기사와의 내용은 다른 본인은 거죠. 원주를 간 적도 없다잖아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겨레 이 취재 기자는 3명 이상에게 확인했다는 거예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것이 윤 총장에 대한 개인 공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입장이어서 아마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3명 이상입니다. 3명 복수의 관계자라고 표현 안 하고 3명 이상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의 저희들이 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취재했고 어떤 취재원이 있었다라는 것을 최소한 이 기자 사회에서는 좀 알기를 원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기자지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검찰총장의 비위 의혹을 보도하는 거 일면에 어디서 그냥 듣고 그렇게 하긴 힘들죠. 했겠어요? 네, 그건 힘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지 않고서 기사를 쓴다고 하는 건 상당히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저게 고소가 되고 또는 윤석열 총장 측에서 문제를 삼아서 고소고발 들어가면 본인들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만약 허위사실이라고 검찰하고 하면. 싸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네. 상황이라고 하면 본인들이 어떤 그 취재 내용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을 가능성은 있는데 네.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는 지금 알 수가 없어서 네.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